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최근에 내린 아주 중요한 결정들 있잖아요. 뭐 누구를 투표할지, 아니면 뭘 살지, 심지어 누구를 믿을지 같은 거요. 그게 진짜 여러분의 이성이 내린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아, 시작부터 엄청난 질문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뇌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채기도 전인 0.5초 전에 네. 당신의 몸이 이미 모든 결정을 다 끝내버린 거라면요. 그리고 이성은 그냥 나중에 몸이 저지른 일에 변명거리만 막 만들어주고 있는 거라면. 와, 이게 우리가 평소에 굳게 믿고 있는 그 자유의지나 이성적인 판단, 이런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죠. 우리는 보통 뇌가 사령탑이고 몸은 그냥 그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뒤집힌 진실이 오늘 저희 심층탐구에서 아주 깊게 파헤쳐볼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브라이언 마수미의 정동이론, 영어로는 아펙티얼이죠. 이 이론이랑 잠재성의 정치학을 분석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언어 이전에 존재하는 아주 강렬한 신체적 에너지, 그러니까 정동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현대 권력이 어떻게 우리의 이성보다 무려 0.5초 먼저 개입해서 우리를 은밀하게 통제하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싹 뜯어볼 겁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무의식적인 신체의 힘이 어떻게 우리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열쇠가 되는지 이 부분까지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여정을 시작하려면 먼저 인문학에 오랫동안 갇혀있던 한계부터 좀 짚어봐야 하거든요. 한계요? 네, 20세기 후반까지 학자들은 주로 언어랑 그 구조에만 막 몰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슬픔, 분노, 기쁨 같은 모든 경험을 결국 말이나 글로 다 해석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모든 걸 텍스트로 환원할 수 있다. 그쵸. 근데 브라이언 마스미는 그 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생생한 신체의 에너지, 그러니까 문명이 있다고 본 겁니다. 생생한 신체 에너지라. 약간 그 예를 들어서 너무 압도적인 충격을 받아서 말문이 턱 막히는 순간이나 아니면 이유 없이 갑자기 등골이 막 오싹해지는 순간 있잖아요. 언어의 그물망을 싹 빠져나가는 즉각적인 감각들 말이죠. 맞아요. 말로 설명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럼 언어로 포착되기 이전에 그 날것의 에너지를 설명하려고 가져온 개념이 바로 오늘 다룰 그 정동이라는 거군요. 네, 정합합니다. 근데 저 이 자료 보면서 진짜 소름 돋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마수미가 이 정동을 그냥 철학적으로 막 뜬구름 잡듯이 설명한 게 아니더라고요. 신경과학 실험을 딱 끌고 와서 증명하잖아요. 아, 벤저민 리벳의 실험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 벤자민 리벳 실험이요. 이게 정동 이론을 이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실험이거든요. 리벳의 연구팀이 피험자들의 머리에 뇌파 측정기를 쫙 붙였어요. 네. 그리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때마다 자발적으로 손가락을 튕기라고 지시를 했죠. 그리고 그 충동을 의식적으로 딱 느낀 정확한 시점을 시계를 보고 직접 기록하게 했습니다.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손가락을 움직여야지 하고 마음을 먹은 그러니까 의식한 순간이 먼저고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다음에 뇌에서 근육으로 막 신호를 보내는 뇌파가 측정이 되어야 맞잖아요. 네, 근데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와, 진짜 반대라고요. 네, 피험자가 내가 손가락을 움직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렇게 보고한 시간보다 무려 0.5초 전에 0.5초 전에요? 네, 뇌에서는 이미 신체의 움직임을 준비하는 전기적 신호, 전문 용어로는 준비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미 막 치솟고 있었던 겁니다. 와, 세상에. 그러니까 손가락을 움직인 진짜 주체는 나의 의식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먼저 시동을 건 내 몸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나의 이성은 그냥 0.5초 뒤에 늦게 나타나서 방금 그거 내가 원해서 한 거야. 이렇게 막 사후 결제 도장을 찍은 거나 다름없는 거네요. 맞아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근데 사실 0.5초면 진짜 눈 깜짝할 새잖아요. 엄청 짧은 찰나인데 그 짧은 순간에 대체 무슨 일이 막 벌어지고 있길래 마수미가 이렇게까지 주목을 한 건가요? 마수미는 그 누락된 0.5초가 절대 그냥 텅 빈 대기 시간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거기는 수많은 행동의 가능성들이 요동치고 공명하는 엄청난 밀도를 가진 시간이에요. 엄청난 밀도요. 네, 마수미의 표현을 빌리자면 과충만 된 잠재성의 공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테니스 선수가 자신한테 날아오는 공을 받아치기 직전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아주 짧은 순간이겠죠? 그렇죠. 그 선수의 몸은 그 0.5초 동안 오른쪽으로 뛸지 왼쪽으로 피할지 아니면 라켓을 위로 올릴지 등 무수히 많은 잠재적인 경로들을 신경계 안에서 동시에 막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와, 그 짧은 찰나예요? 네. 그리고 그 수많은 가능성 중에 단 하나만이 0.5초 뒤에 실제 행동으로 딱 튀어나오는 거죠. 탄 나머지 그 수많은 반응들은 다 어디로 가요? 그냥 펑 하고 소멸하는 건가요?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마수미는 이걸 가상적 잉여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가상적 잉여요? 네, 여기서 가상이라는 건 가짜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현실의 행동으로 출력되지는 않았지만 신경계 안에서 어떤 울림으로 남아서 다음 행동의 방향성이나 몸의 긴장도에 계속해서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안 나왔을 뿐이지 몸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감정, 이모션이랑 마수미가 말하는 정동, 에펙트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0.5초 안에서 펄떡거리는 무한한 잠재적 신체 파동, 그 날 것 자체가 정동이라면 감정은 이미 상황이 다 끝나고 의식이 뒤늦게 개입해서 막 언어로 포장해버린 결과물이라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합니다. 정동이 형체가 없고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강렬한 에너지 그 자체라면 감정은 그걸 가져다가 나는 지금 슬프다 혹은 화가 났다 이런 사회적인 틀 속에 억지로 우겨넣은 아주 부분적인 조각일 뿐인 거죠. 이걸 읽으면서 딱 떠오른 비유가 하나 있거든요. 어떤 비유죠? 그러니까 정동이 엄청난 스케일의 라이브 콘서트장에 갔을 때 가슴을 막 쾅쾅 때리는 그 웅장한 베이스 스피커의 진동 그 자체라고 해볼게요. 네, 진동 그 자체. 그럼 감정은 다음날 지인한테 카톡으로 어제 콘서트 베이스 소리 엄청 컸어 이렇게 텍스트 딱 하나 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카톡으로요? 네, 그 문짝을 본 친구는 제가 느낀 그 뼈가 울리는 진동을 절대 알 수가 없잖아요. 텍스트는 너무 건조하고 납작하니까요. 와, 그 콘서트 비유 진짜 좋은데요. 그걸 조금 더 밀어붙여 볼게요. 네네. 문자를 보낼 때 우리는 베이스가 컸다. 이런 하나의 사실만 딱 적잖아요. 근데 실제 콘서트장에서 여러분의 몸은 그 진동뿐만 아니라 땀 냄새, 옆 사람의 엄청난 환호성, 막 번쩍이는 조명까지 무수히 많은 자극을 동시에 빨아들이면서 요동을 쳤을 겁니다. 와, 상상만 해도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그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복합적인 신체의 포화 상태, 그게 바로 정동이고요. 그걸 언어라는 아주 좁은 그물로 어떻게든 건져내려고 하다 보니까 알맹이나 뼈대는 다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딱 남은 게 감정인 셈인 거죠. 확 와닿네요. 근데요, 만약에 우리의 몸이 의식보다 0.5초 먼저 그것도 이렇게 막 폭발적인 에너지로 반응을 하고 있다면요. 아주 섬뜩한 논리 하나가 여기서 파생되거든요. 섬뜩한 논리요? 어떤 거죠? 누군가 나의 이성이 눈치채기도 전에 내 몸에 이 0.5초를 먼저 싹 장악해버린다면요. 그러니까 내 의식이 상황을 판단하기도 전에 내 심장을 먼저 막 뛰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와, 그 지점이 바로 정동 이론이 신경과학을 넘어서 현대 권력의 문제로 아주 날카롭게 확장되는 부분입니다. 권력의 문제로요? 네, 마수미는 자신의 저서 온토 파월에서 권력이 바로 그 0.5초의 틈, 그러니까 신체의 잠재성을 어떻게 해킹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를 합니다. 온토 파워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온토 파워란 쉽게 말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위협을 마치 지금 당장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려서 사람들의 몸이 미리 반사적으로 반응하도록 딱 세팅을 해버리는 권력을 말해요. 일어나지도 않은 위협을 실질하게 만든다고요. 이거 들으니까 그 영화 조스의 배경음악이 생각나요. 조스요. 네, 상어가 아직 화면에 나타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 빠밤 빠밤 하는 음악만 딱 들려도 사람들은 이미 상어한테 물린 것처럼 심박수가 막 올라가고 손에 땀을 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어라는 객관적인 실체가 당장 눈앞에 없어도 공포라는 그 정동 자체는 내 몸에서 완전히 실제하는 진짜 진실이 되어버리는 거네요. 와, 아주 정확한 예시입니다. 마수미는 그걸 위협의 실제성 조작이라고 부르거든요. 위협의 실제성 조작.
네, 오늘 다루는 이 연구 자료에서 분석하는 국가의 경보 시스템을 보면 그 메커니즘이 정말 뚜렷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테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위협 등급을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올리기만 해도요. 네. 당장 내 눈앞에 폭탄이 터진 게 아닌데도 대중의 호흡은 가빠지고 일상적인 불안감이 엄청나게 증폭이 됩니다. 아, 머리로는 야, 우리 진짜 테러가 났어? 아직 안 났잖아. 이렇게 막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해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미 내 몸은 그 빨간색 경보를 보는 순간 0.5초 먼저 막 긴장 상태로 돌입해버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잠깐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아, 네. 어떤 부분이죠? 이 자료가 참 흥미로운 게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선제 공격 교리나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그 이념 없는 미적 정치 사례를 다루고 있거든요. 네. 자료에 꽤 비중 있게 나오죠. 근데 저희가 여기서 우파나 좌파의 어떤 특정 정치적 입장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려고 이 얘기를 꺼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죠. 네, 단지 원문 자료가 현대 권력이 어떻게 이념을 초월해서 우리의 신경계에 직접 작동하는지 그 정동적인 작동 방식을 설명하려고 사용한 아주 객관적인 인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중립적인 태도로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맞아요. 어떤 정치적 스탠스가 아니라 권력의 메커니즘 그 자체를 보는 거죠.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로요. 네, 맞습니다. 그 부시 전 대통령이 위협이 눈앞에 구체화될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다 이러면서 잠재적 위험에 먼저 타격을 가한 거나 네. 레이건 전 대통령이 막 복잡한 정책 토론 대신에 서부의 카우보이 같은 그런 시각적 이미지로 대중에게 이성적인 동의가 아니라 정동적 안도감을 먼저 심어준 거. 그렇죠. 이 모든 게 결국 권력이 대중의 논리를 막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중의 신경계를 직접 건드리는 방식으로 진화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과거의 권력이 학교나 공장 같은 곳에서 규율을 통해서 사람들을 직접 막 훈육하고 가르쳤다면요. 이제는 우리의 환경 자체를 변조해버리는 인지자본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인지자본주의요? 네, 우리의 주의력과 신경계 반응 그 자체가 자본의 원료가 되는 세상인 거죠. 와, 이거 들으니까 당장 스마트폰 생각나요. 스마트폰이 그 환경의 완전 끝판왕이잖아요. 아, 스마트폰이요? 어떻게 연결이 되죠? 그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탁 당겨서 세로 고침할 때 느껴지는 아주 미세한 진동이나 유튜브에 막 자극적인 붉은색 썸네일 그리고 끊임없이 징징 울리는 푸시 알림들 있잖아요. 네, 일상이죠. 이런 알고리즘은 우리한테 자, 이걸 꼭 보십시오 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않아요. 그렇죠. 설득 안 하죠. 그렇게 알고리즘이 우리 신경계를 툭툭 건드리는 환경? 그걸 마수미는 정동적 배치라고 부릅니다. 정동적 배치. 우리는 막 자유의지로 내가 원해서 스마트폰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치밀하게 설계된 자극의 리듬 안에서 우리의 0.5초를 계속해서 약탈당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마수미의 렌즈로 세상을 딱 보니까 우리가 진짜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 확 와닿네요. 네, 좀 무섭기도 하죠. 근데요, 한편으로는 모든 걸 이렇게 0.5초의 뇌과학이랑 살라의 파동으로만 다 설명하는 게 과연 정답일까? 약간 이런 의문도 들어요. 정동을 연구하는 다른 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이론이 워낙 급진적이다 보니까 동시대의 다른 학자들 시각이랑 좀 비교해 보는 게 심층 탐구의 깊이를 더하는 데 중요하거든요. 네, 비교가 필요하죠. 마수미가 스피노자의 영능이나 들레즈의 점재성 같은 이런 철학을 뇌과학이랑 싹 접목을 시켜서 아주 미시적인 그 찰나에 집중을 했다면요. 네, 다른 학자들은 정동이 사회적 공간이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흐르는지에 훨씬 더 주목을 합니다. 어떻게 다르죠? 예를 들어서 사라 아메드라는 학자는요. 정동이 개인의 신경계 안에서만 펑펑 터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로 아주 끈적끈적하게 돌아다닌다고 봐요. 끈적끈적하게요? 네, 그녀의 점착성이라는 개념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지하철 같은 데서 특정 인종이나 소수자를 향해 막 흘기는 의심스러운 눈빛들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눈빛들이 모여서 어떻게 그 공간 전체를 혐오와 두려움의 분위기로 끈적하게 만들어버리는지 그걸 아주 날카롭게 분석을 하죠. 아, 그러니까 혐오나 공포라는 에너지가 특정한 몸에 막 들러붙어서 사회적 경계를 딱 만들어낸다는 거군요. 이거 굉장히 공간적이고 또 사회적인 관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학자인 로렌 벌렌트 같은 경우는 잔혹한 낙관주의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잔혹한 낙관주의요? 이름부터가 아마 모순적이네요. 네. 자신을 완전히 소진시키는 긱 이코노미 노동이나 아니면 진짜 해로운 관계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체제가 주는 얄팍한 안정감이나 희망, 즉 정동적 끌림 때문에 사람들이 왜 자기를 파괴하는 구조에 계속 매달리는지 그걸 분석하죠. 아, 하긴 이성적으로는 끌어내야지 하면서도 몸이 그 끌림을 못 놓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이젤 스리프트 같은 학자는 도시의 조명, 건물들 사이로 부는 바람, 아니면 군중이 걷는 속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공간적 분위기 그 자체가 우리 몸을 통제하는 정치적 기술이라고 봅니다. 와, 관점이 진짜 다양하네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연구 자료들을 막 읽다가 역사학자인 루스 레이스의 비판에 딱 도달했을 때요. 아, 루스레이스. 네, 진짜 머리를 한 대 콱 맞은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막 마스미 이론에 매료돼서 와, 대박이다 이러고 있던 제 자신한테 스스로 브레이크를 확 거는 느낌이랄까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모든 게 내 이성보다 앞선 0.5초 전의 신체 반응이라면 네. 누군가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법정에서 판사님 이거 제 이성이 판단한 게 아닙니다. 제 몸의 정동이 0.5초 먼저 반사적으로 튀어나간 것뿐입니다. 이렇게 막 변명하면 어떡합니까? 아, 우리의 도덕이나 윤리는 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자동 반사 기계인 건가요? 레이스가 정확히 그 허점을 예리하게 찌릅니다. 마스미가 그 뇌과학의 특정 실험 결과를 인문학으로 너무 무리하게 끌고 와서 인간의 의도, 인지, 신념 같은 아주 중요한 것들을 너무 가치 없는 걸로 편마해버렸다는 거죠. 맞아요. 제 말이 그겁니다. 모든 행동을 그렇게 무의식적 강도나 자동 반사 반응으로 싹 환원해버리면 인간은 그저 자극에 반응하는 고기 덩어리나 살집 있는 로봇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아주 날카로운 경고죠. 아니 그러니까 사랑이나 분노, 심지어 우리가 하는 어떤 정치적 연대 같은 고귀한 감정들조차 단순히 생물학적인 전기 펄스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내리는 그 도덕적 책임은 진짜 다 증발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 허무주의로 빠질 위험이 너무 커 보여요. 레이스의 비판은 학교에서도 굉장히 타당하게 받아들여지고 큰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수미의 입장에 서서 방어를 좀 해보자면요. 네, 맞수면은 뭐라고 할까요? 정동이론이 도덕이나 윤리를 부정하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이성이라는 환상에 갇혀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권력이 어떻게 우리 몸의 뒷문으로 몰래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하는지 그 실체를 폭로하려는 아주 급진적인 시도인 거죠. 아, 뒷문으로 들어온 권력이요? 그러니까 권력이 해킹하고 있는 그 0.5초의 비밀 통로를 우리가 먼저 알아채지 못하면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그 도덕이나 이성이라는 것조차 결국 누군가가 미리 세팅해 놓은 값에 불과하게 될 거다. 이런 뜻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이론이 인간을 허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주체성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렇죠. 0.5초의 틈을 우리가 인식해야 방어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뭔데요? 이 신체의 우선성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학자들끼리의 철학적 논쟁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서 사람들의 삶을 직접 구원하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로 쓰이는 분야가 있어요. 오, 실용적인 도구요? 어떤 분야죠? 바로 이 신체가 꽉 붙잡고 있는 0.5초의 반응이 극도의 공포일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즉, 현대 정신의학의 트라우마 치유 영역이죠. 트라우마요? 보통 트라우마라고 하면 심리 상담을 통해서 과거에 상처 입은 기억을 막 말로 끄집어내서 치유하는 그런 정신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과거의 정통 정신분석은 보통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언어로 과거를 파헤쳐서 억압된 기억을 끄집어내려고 했죠. 네. 하지만 정동 이론의 관점이나 베셀반데어 콜크 같은 현대 트라우마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보면요. 트라우마는 머릿속에 저장된 그런 서술형 기억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것은 극심한 공포의 순간에 미처 처리되지 못한 방대한 에너지가 우리의 신경계와 근육 조직에 아예 물리적으로 식인, 즉 조각처럼 파여버린 신체적 충격 그 자체입니다. 와, 뇌에 저장된 일기장이 아니라 내 몸의 신경계에 쾅 하고 찍혀버린 지워지지 않는 바코드 같은 거네요. 아, 바코드. 진짜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소리나 냄새 같은 트리거를 딱 만나면
아, 옛날에 그런 무서운 일이 있었지 이렇게 회상하는 게 아니라요. 회상이 아니죠. 몸 전체가 그 바코드를 쫙 스캔해서 과거의 그 요동치던 심장 박동과 식은 땀을 지금 이 순간의 현실로 뿜어내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환자는 과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몸으로 과거를 재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와 이성이 닿지 않는 날것의 정동에 몸 전체가 완전히 포위된 상태인 거죠. 아, 진짜 끔찍하네요. 그래서 그때 왜 그랬나요? 어떤 기분이었나요? 이렇게 언어로 묻는 전통적인 상담 치료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드웨어 자체가 공포로 굳어버렸는데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라고 계속 명령어를 입력해봐야 에러만 나는 격이니까요. 하긴 몸이 경직되어 있는데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렇다면 그 몸에 잘못 찍힌 공포의 바코드를 어떻게 해야 떼어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신체 중심 치료가 최우선으로 들어갑니다. 영어로는 바디워크라고 하죠. 바디워크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요가, 호흡법, 마사지, 그리고 크라니오세크럴 테라피, 즉 두개천골 요법 같은 기법들이죠. 크라니오 세크럴 테라피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이 테라피의 과정을 보면 정동 이론이 딱 들어맞습니다. 치료사가 환자랑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환자의 두개골과 척추를 흐르는 뇌척수액의 미세한 리듬에 손을 가만히 얹고 물리적인 접촉을 통해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자율신경계의 긴장을 풀어주는 작업입니다. 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요? 네, 극도의 공포에 갇혀있는 신경계에 너는 지금 안전하다라는 새로운 감각적 베이스라인을 물리적으로 다시 쫙 깔아주는 거죠. 와, 몸이 먼저 안전하다고 느껴야 비로소 마음이 열리고 과거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 이거 진짜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몸에 갇힌 에너지가 막 흐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이 바로 정동에서 감정으로의 이행 단계입니다. 이행이요. 번역하는 거군요. 맞아요. 폭풍처럼 요동치던 그 언어 이전의 충격을 드디어 언어의 그물로 조심스럽게 건져내어서 나는 그때 너무 두려웠고 지금은 화가 난다 라고 명확히 이름 붙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 통제불능으로 날뛰던 트라우마의 괴물은 비로소 내 통제권 안에 들어온 나의 일부가 됩니다. 아, 진짜 너무 아름다운 과정이네요. 근데요, 제가 이 자료를 읽다 보니까 마수미가 아주 독특하고도 엄청 직관적인 치유법을 하나 더 강조하더라고요. 네, 아마 발생적 예술과 웃음 말씀이시죠? 네, 웃음이요. 마수미는 정동의 힘을 억지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정동으로 맞불을 놓는 방식을 제안하거든요. 특히 이 웃음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공포와 불안이라는 정동에 확 사로잡혀서 온몸이 뻣뻣하게 경직되어 있을 때 네. 갑자기 배를 잡고 빵 터지는 아주 진실한 웃음은 통제할 수 없는 난입입니다. 난입이요? 여러분도 억지로 진짜 빵 터지는 웃음을 흉내낼 수는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웃음은 의식을 확 뚫고 나오는 신체의 폭발이거든요. 아, 굳어버린 그 공포의 바코드를 지우개로 살살 지우는 게 아니라요. 막 박장대소하면서 춤을 추고 그림을 그리는 이 폭발적인 에너지로 그 바코드 자체를 확 찢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리듬을 그려 넣는 거군요. 와, 정확합니다. 권력이 내 심장에 은밀하게 심어놓은 불안의 0.5초를 내 스스로 뿜어내는 그 통제불능의 기쁨과 웃음의 0.5초로 싹 밀어내버리는 것. 와, 이거야말로 가장 급진적이고 통쾌한 자기 치유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정동을 재료 삼아서 낡은 껍데기를 부수고 새로운 가상적 신체를 창조해내는 것. 그것이 마수미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발생적 예술이자 자유를 향한 실천인 거죠. 와, 오늘 진짜 엄청나네요. 자, 이제 쉴 새 없이 달려온 오늘의 심층 탐구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0.5초의 비밀, 정동. 이거 진짜 압도적인 양날의 검이네요. 그렇죠. 인지자본주의와 국가 권력이 이념의 껍데기를 싹 버리고 우리의 신경계를 직접 조종하기 위해 휘두르는 가장 날카롭고 위험한 무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혐오나 과거의 트라우마에 꽉 갇혀있던 우리 몸이 웃음과 유희를 통해서 그 억압적인 시스템의 틀을 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력을 창조해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의 씨앗이기도 하죠. 맞아요. 권력이 설계한 그 불안의 리듬에 내 0.5초를 계속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그 에너지를 치유와 생성의 동력으로 확 뒤바꿀 것인가? 이 모든 건 결국 우리가 우리의 신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감각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깊이 있는 탐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길을 걷다가 혹은 무심코 스마트폰에 그 끝없는 피드를 넘기다가요. 이유 없이 가슴이 막 뛰고 묘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무언가를 강력하게 원하게 된다면 잠시 멈춰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당신의 0.5초를 훔쳐간 것은 과연 누구입니까? 깊게 생각해 볼 문제죠. 그리고 내일 당신은 그 빼앗긴 0.5초의 틈을 어떤 폭발적인 기쁨의 리듬으로 다시 되찾아 오시겠습니까? 깊게 숨 한번 들이마시면서 언어가 아닌 당신의 몸이 말하는 진짜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